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좋은 강의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MBS 강의를 좀 듣고 있고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또 경청하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짧은 시간에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든 반복되든 여러분들 몸에 아주 안착이 되도록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다가 또 실패하는 분이 많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트렌드를 잘못 읽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습관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경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결과든 간에 누군가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에서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에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행동도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계속 쓰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성공자의 습관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를 쓴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행동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내가 올바른 습관을 내 몸에 안착시켰을 때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특히 우리 사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사업을 만나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왜 빨리 결과 안 나올까?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장사를 하면 돼요. 장사를 하게 되면요 바로 결과 나와요. 그죠? 수입이 바로 발생됩니다. 이걸 노동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없으면 수입이 끊어져요. 장사 그래요. 내가 옷을 팔던 여기서 식당에서 일을 하던 내가 바로 행동을 하면서 수입이 바로 들어오죠. 그러나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내 수입이 없어요. 사업은 장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업은 바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쇄 수입을 만들어가는 건 특히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 사업이 복제된 리더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영구적으로 계속 나오는 수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렛대 원리예요. 배수의 원리예요. 복리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런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개념, 그 다음에 공식, 지식, 학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끊임없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미 비즈니스, 여러분 장사한다고 그럽니까? 아미 비즈니스라 그러죠. 비즈니스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익히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지금 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가장 크게 일으킨 덱스터 예거라는 분을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도 이분이 5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성공자의 습관을 한 해에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싱킹비 시스템입니다. 우리 싱킹비 시스템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시스템화 한 거죠, 이게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신데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암해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트럭 운전사고 그 다음에 여기 말 더듬이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입니다. 덱스터 예거는 여러분 사진 보셨죠? 키도 작고요. 근데 이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인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하고 또 많은 사람 성공시키고 나니까 수입이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요사키의 네 번째 보면 인베스트, 투자자가 된 거예요.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체를 한 40여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40여 개에서 수입이 창출되겠죠. 전문 CEO를 두고 전문 경영인을 둔 겁니다. 암에 아니라도 거기서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한 18년 전에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어떤 때는 1년에 200억, 300억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순수입이. 근데 암의 수입은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한 50억에서 한 100억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암의 사업은 황금을 하라는 거위라고 그랬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투자자, 그 많은 사업체, 40여 개 그 사업체들은 전문 CEO를 두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메에서 성공하니까 다른 사업들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전문 CEO를 둔 건데 아메만큼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이 올라갔다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매매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인은 아직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 상황이 아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떨까? 아메 사업은? 여러분 수입은? 아마 여러분 이런 인쇄 수입을 구축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매달 평생 증가되는 수입을 계속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황금알이라는 거위라고 이렇게 표현한 덱스터의 얘기가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이 사업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다른 사업은 100억, 200억 들어가도 어떤 때는 100억, 200억 마이너스 될 때가 있대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한 번도 수입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수입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업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 매력적인 이 사업이 아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된 듯 싶었는데 세월이 흘러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맞아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만큼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덱스터 예거한테 배운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여된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요. 여기 아메이에 집중하면서 이 인쇄식을 만들어가는데 전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에서 제품 지식을 많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올바른 습관이라 그랬죠. 올바른 습관 중에서 기본 제품 지식을 많이 쌓아나가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제품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데모를 보여주게 되면은 어떨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금
27년, 26년을 사업하면서도 제품의 데모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대단해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데모 보여주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매출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품 질이 우수하니까. 나쁘면 반품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화 주면 딜리버리 다 대한통운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제품의 질에서는 회사에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캐시백 보너스까지 돌려줘요. 좋은 제품을 우리가 평생 쓰는 겁니다. 약간의 우리가 제품을 공부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가 우리 사업의 일부예요. 예. 이 부분만 계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계속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멘탈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력, 극기력, 집중력, 포용력, 그 다음에 인내력. 우린 사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후원하다가도 거절당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네가 왜 그런 사업을 했냐? 너 그 다단계 사업이야. 너 우리 주변에서 많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그러려고 그러냐? 너 이 사업 몇 개월 했냐? 너 한 3년, 5년 해봤냐? 근데 나는 2, 3개월 해보고 너무 이 사업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 알렸습니다. 알려보니까 나는 1년 해봤는데, 나는 2년 해봤는데, 나는 3년 해봤는데 이 사업 다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을까 그 사람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올바른 습관을 갖지 못하게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만 보고 시작한 겁니다. 남들 얘기만 들은 거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식 아닙니까?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내가 계산은 나오지만은 아주 복잡한 미적분은 공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미묘한 이 공식이 있다는 거죠. 선구자 습관이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리더나 스폰서가 없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PT에서 끝나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거절도 당하고 어떤 데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대마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여러분 스폰서가 옆에서 도와주죠. 또 업라인이 도와주죠. 팀에서 이런 걸 도와주죠.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여러분들 해주고 계신데 정말 우리 그룹이 이렇게 진짜 최고의 어떤 이 명품 그룹이에요. 우리 김성진 사장님이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칭조차도요, 국가대표야 이분들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칭, 고급의 스트레칭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해나갑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도 성장시킬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까 제품을 공부하고 제품 전달하고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멘탈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런 어떤 흔들림 없는 이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권고를 권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 자신을 잘 알고 상대방 마음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상대방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급한 사람은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 사람들 마음도 모르고 급해가지고 그냥 돈 된다니까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어떤 우리가 꿈에 온가, 우리 꿈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하는 과정까지, 결과 나오는 과정까지 시스템 속에 여러 스폰서와 업라인이 점검을 해주면서 같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뭘까요? 성공자의 생각이 지금 시작하는 3%까지 쭉 내려가면서요, 같이 성공해 나가는 비즈니스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자, 성공자의 삶에 미치는 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자영사업 하시는 분도 필요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인풋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고 아웃풋도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검증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따라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검증이 안 되면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내가 실패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업의 비전 못 보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이 50, 60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젊은 리더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매번 반복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행운아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제가 강조한 부분을 지켜나가면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했었을 때 결국은 여러분 성공자 못했을 때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도 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하이아이 그룹에 들어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룹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또 여러 많은 강사들이 여기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행동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내 몫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8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릴 겁니다. 이 8가지가 왜 중요한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결국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누군가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는데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엄수하셔야. 첫 번째. 시간을 잘 지키는 성실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사업하는데 무슨 뭐 이 시간 잘 지키는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아미사업도 26년 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속에서 46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요. 고객들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 제가 20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진짜 수신고가 엄청난 수신고를 유치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저희 그룹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저희 그룹이 아니라 저희 지점이 대한민국 최고 가는 어떤 지점으로 손꼽을 정도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터득한 게 뭘까요? 성공자들은요 엄격한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약속을 막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제품 잘 팔으면 되지. 뭐 약속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들 직장에 오너예요. 여러분 오는데 새로운 직원이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8시까지 출근해야 돼. 8시 한 10분에 계속 출근해. 여러분들 어때? 거기서부터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오너라 한다면 그 사람을 앞으로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대목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CEO감으로 아니면 우리 회사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능력과 관계없이 저라면 안 씁니다.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가. 그러면 거기서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인 여러분들도 소비자하고 아니면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이 작은 문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첫 번째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우린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하고는 간에 시간 약속을 철저히 우리 지킨다.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자는 양해를 구한다. 오늘 내가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하고 누구하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비가 딱 켜져 있잖아요. 여기 인천을 가야 돼. 근데 만약 5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5시 한 10분 전 아니 30분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길이 막혀서 보다 보니까 5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려. 한 5분에 10분 정도는 그냥 가면 되는데 20분, 15분 이상 걸린다면요. 반드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10에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분이 답이 오죠. 예, 알겠습니다. 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15분 늦었어요. 맨 처음에 한 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했는데 또 15분 늦었어요. 두 번째까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5분 전 늦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저 사람 기본이 안 돼 있네. 아주 습관화돼 있네. 완전히 약속 안 지키는 게. 이거 하나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걸 내가 어떤 더 큰 약속을 한다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 못 하는 거예요. 더 큰 거에 대한 오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성공자들, 모든 오너들, 특히 우리도 오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네? 네. 사인 한번 주세요. 사인 한번 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 사인 한번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앞으로 이거를.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직하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주채 씨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성 상인들 얘기하는 첫 번째 정직.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이런 400년,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를 누려온 그 가문이 개성 상인들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자손손 500년 이상의 이 명문가 가문들, 명문가 기업들이 왜 이렇게 정직을 강조했을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아마 이 내용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사업은요, 이 신뢰 이 부분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메이 사업에 ABO들한테만 필요한 8가지 8계명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결과가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고, 사람 관련되지 않는 기계가 혼자 일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앞뒤로 꽉 막힌 사람도 있긴 하죠. 그거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 이런 정도는 그 사람한테 아주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정직하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저도 어떤 때는 이 선의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난 그게 싫어. 이 거짓말을 해놓고 어떤 때는 내가 거짓말 계속 상식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떨까요? 상대방이 그거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신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매일 거짓말과 메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과 메모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혼나더라도 욕먹더라도 한마디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뭐 내가 다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이 사업은 특히 내가 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소비자한테도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쩌면요 상당히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세 번째, 상사나 동료들의 흉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 이 직장 생활 할 때도 혹시 상사들 욕하고 하는 사람 많죠. 어제 술집에 가면 아주 그냥 아주 단골 메뉴야. 그냥 씹는 게 이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귀에 들어가요. 동료들 참 이거 뭐 제가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 사실. 특히 우리 A별들 중에서 뭐 타그룹이 어쩌고 뭐 스폰서가 어쩌고 파트너 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특히 우리 소비자나 우리 파트너나 우리 스폰서나 우리 형제그룹에 욕되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 흉보는 얘기가 거꾸로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 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실수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수하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고 실수는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습관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번째, 의타심을 갖지 말아요. 의타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린 독립자양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의타심이 많으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칸가루주 얘기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부모가 그냥 해주는 거하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부모가 뭐 해주길 바라고 아니면 스폰서 해주길 바라고 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독립자양사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ABO, IBO. 이 ABO는 아메 비즈니스 오너라는 뜻인데 IBO는 뭘까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예요. 원래 IBO였어요. 이 IBO에서 ABO를 바뀐 거거든요. 아메 비즈니스 오너로. 요 I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예요. 독립적인 뜻이라는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인 자영사학가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따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사업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리더로서 여기서 한계가 와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배워나가는 거야.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우뚝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세대들이 다 보릿고개를 넘었던 세대들이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 어머니 세대들, 우리 세대들,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세대 이상, 베이비부모 세대 이상들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시골 가면 보리가 노래지더라고요. 예, 지금 모를 심을 때이기 때문에 쌀이 빨리 떨어지는 시대야.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뭐 빵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먹을 게 없어. 시골 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쭉 뽑아가지고 그냥 나무에다 걸려놓고 불 태워가지고 그걸 먹었던 게 단백질 섭취를 했었어요. 콩 뽑아가지고 올려놓고 그냥 불 질러가지고 콩 그냥 시커멓게 입에 묻고
그렇게 담배 섭취를 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가 뭐냐, 요즘 때가 가장 어려울 때야 이게. 요즘 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도시는 말고 시골 같은 데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 이런 걸 넘겨주지 않으려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거기에 의존하는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다 보면 누가 버릴까요? 내가 안 돼요.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요,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이걸 나라 망치게 만든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왜? 무덤까지 갈 때까지 사회보장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그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세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복지 지원금을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아. 이게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 여기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게 되게 되면 내가 실업급여 받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냥 상습적으로 이렇게 직장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 50만 원 100만 원이 여러분 인생을 망칩니다. 저라면요, 저랑 안 받아요. 저는 회사 돈에 섭외 담당을 했었을 때 회사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섭외비라는 게 있어요. 고객들하고 접대하면 회사 돈을 씁니다. 그런 경우는 회사 돈을 쓰지만 다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쓰지 잘 안 써요. 왜? 그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맛있는 고기도 먹게 되고 맛있는 돈을 회사 돈이 막 쓰게 되면은요, 그게 내 몸에 배게 되면은 언젠가 그 직장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 돈을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 절제된 일을 행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하이하이 그룹의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진짜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마세요.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쳐요. 때로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받아 써도 되지. 근데 받아 쓰는 게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받아 쓰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내 자양사업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은 필요해요. 아예 받지 말라는 거 아니죠. 왜 정부에서 주는 건데. 근데 거기에 완전히 의타심, 의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절대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리더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과다한 복지정책, 근데 앞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학의 모든 게 대신하고 기가 대신하기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90%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 의존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만큼은 어떨까요? 독자적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좀 올바른 일이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거야. 이거. 왜 이 좋은 사업을 놔두고 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요? 돈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냥 목맥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대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받는 수입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가지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 이를 위해서 복지정책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젊은 내가 그 돈 받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의타심 여기서 팔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 요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의타심은 우리 그룹의 의타심은 뭘까요? 데모를 어떻게 배울까? 사업선을 한 걸 어떻게 배울까? 요건 필요할 수 있어요. 익숙할 때까지. 요것도 익숙할 때까지만.
자, 요거 우리가 이타심을 지금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칸가리족이 되면 안 돼요. 이 4번.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일을 스스로 찾아 살아. 일을 스스로 찾아 살아 그랬어요. 자, 이 직장인도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잘려요. 그런데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 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청소하는 거야. 청소 8시부터 뭐 저녁 5시까지 하는 건데 이분이 4시에 나와가지고 회사 정문부터 쓰는 거야. 거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너가, 회장이 5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누군가 계속 아침마다 빗자리질하고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지나간 거죠. 아, 우리 청소하는 분이 이걸 청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똑같은 분이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총무 그 바에 뭐 간부들한테 물어봤겠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저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 정문서부터 저렇게 매일 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가 저렇게 깨끗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장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 바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라 지시한 겁니다. 뭘까? 내가 시킨 것보다 2배, 3배를 한 거예요. 오너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냥 잡부로 들어가지고 나중엔 임원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기에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간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서 조금만 한 발짝 앞서가면 돋보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키워나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친구들 따라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사람 따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든 여러분 인정받게 되고요. 여기서 분명히 성공하면서 훗날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서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노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됐노라고,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런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전체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조금 이따 더 매력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MA 사업은요, 명단 추가하고 STP하고 데모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의리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죠. 자, 옥스퍼드 대학에요, 런던 정책 연구센터에서 어제 그 본사 우리 이 컨설턴트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캐서린 하킴이라는 분이 연구 발표가 뭐냐, 경제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자산이 있고 매력 자산, 3가지 재산을 지금 구분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매력 자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 거 아닙니까? 이 매력 자산은 가장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대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4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 매력 자산이 과연 뭘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도요, 이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도 이 신용평가 등급에 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들어갑니다. 그 얘기 직접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요,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하는데요, 이 중소기업 대출하는데 중소기업 사장이 골프에 빠져있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주는 거로 아주 금지시되는 그런 은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는 한 얘기지만, 골프에 빠지면 내 사업에 몰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대출해줘봐야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겠죠, 이게. 그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것은 멋도 예쁘게 내고 머리 잘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게 매력적인 사항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매력적인 사람은 뭘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내 일에 사명감과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우리 여성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 남자친구가,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진짜 어떤 일을 그냥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멋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옷이나 번들어라 입고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말이지, 백바지 입고 신구도 입고 그게 매력이에요? 특히 남성들 내 가정을 책임지려면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딱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열정 사는 모습,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했을 때 기분 좋지 않을까요? 난 이게 매력적인 매력 자산이 여기라고 봐요. 여러분 농개 연구 들어보셨죠? 농개라는 건 개펄에 있는 농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 조그만 개. 이 농개도요, 순놈이 어떻게 하느냐? 성을 사는 거야. 그 개펄에 가면 그냥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게 농개 집이거든요. 그 농개는 암놈이, 순놈이 그 성을 높이 쌓은 거일수록 매력적인 농개라고 생각해서 그 순놈을 선택한다는 거지. 아니, 그런 생물계에서도 그러는데, 특히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전 우리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애비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핀업되고 그룹 키워나가고 했었을 때, 물론 부부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 매력적인 그런 자산을 쌓아나가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예. 멋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이거는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이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게집니까? 누가 직장생활 합니까? 그죠? 보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건 우리 사업에서 국한된다면 쇼도펠 많이 하고 제품 데모 많이 하면서 내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을 키워나가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사업에 국한하자. 이게.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재 중 걸려온 전화는 반드시 회신하라. 자, 여러분 전화가 오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전화기 딱 뜨잖아요. 요즘 보면. 김학준 사장이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받을까 말까. 오늘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목표를 15% 하겠다는데, 못 지킨 거야. 분명히 목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신 것 같아. 전화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요런 치사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걸려온 전화는, 대출을 받아라, 아니면 무슨 이상한 전화, 이런 전화 빼놓고는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가 입력이 됐다면,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신해야 돼요. 전화를 내가 어떻게 못 받을 때 있으면 뜨잖아요. 반드시 회신하라. 반드시 회신하랐습니다. 이것도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거 정직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요. 예.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는 피하지 말고요, 모든 걸 정명승부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성공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즘 탤런트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개그맨이라고, 우리 제가 자주 보는 미우새 보면은 이상민 씨 나오죠. 난 그분이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다가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속이지 않더라고. 이 채권자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내가 언제든지 벌어가지고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래도 그 채권자들이 그 성실성을 인정해주면서 믿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내가 보면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잖아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좋아지게 됐어요. 팬이 돼버렸어요. 저런 분 그냥 믿음이 간다. 정말 나라도 뭘 도와주고 싶으면 드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그 정직함이, 성실함이, 그런 인내력이, 그런 열정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행에서 20년을 고객관리팀에서 일했다 그랬죠. 정말 수많은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동 스토리를 내가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고객들이 감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예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내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과거에 실전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 얘기도 지금 녹아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전달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실천에 옮겨보세요. 멋진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업자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자 할 겁니다. 같이 함께 하고자 할 겁니다. 지금 우리 팀이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스폰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룹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쓸 수 없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그룹을 다 아마 성공자의 그룹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인 간에 당당하게 여러분들 임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 특히 빚을 뜯어가지고 뭐 투자하고 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빚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자산은, 회계원칙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대체제표 보면 이게 나와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면 이 부채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 부채는 비용이냐 아니면 투자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채를 얻으면 안 됩니다.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부채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경문 사장 살 때 진짜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진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집 하나 마련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맞벌이 하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 저는 비용에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빚을 얻었습니다. 은행 돈을 제가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은행 이자마다 아마 수십억을 제가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행 빚을 쓴 거 이상으로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료 사고 하는 것은 비용일까요? 투자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좋은 걸 샀다, 핸드폰을 좋은 걸 사는 거 이거 투자일까요? 비용일까요? 여러분들 1번 비용, 2번 투자 몇 번이에요? 2번 다 하시네요.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빚을 얻어서 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 수입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 창출이 되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펌프질을 많이 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드시면 다 봤을 겁니다. 펌프질을 했어요. 옛날 펌프질. 그럼 펌프질은 반드시 바가지 물을 한 바가지를 놓고 펌프질을 해야만이 지하수를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근데 이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내가 목이 탄다고 해가지고 먹어치우서는 치워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아야죠. 우리 시골에서 마실 간다 그러죠. 옛날 그랬어요. 마실 가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늦게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가 꼭 마중 나갔습니다. 마중. 나가서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정도의 종잣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재 차이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배고픔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목 탄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는요. 여러분들 암에서 성공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은데 하더라도 돈 막 써버립니다. 네. 자, 마중물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투자에 대한 부채는 자산이다. 그래서 부채는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냥 빚으로도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요걸 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능멸을 이겨내라. 자, 능멸이라는 말이 뭘까요? 능지처참 뭐 옛날에 임금이 말을 국법을 어겼을 때 능지처참한다는 벌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냥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능지라는 얘기는 능멸이라는 것은 업신여기를 깔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한 능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저도 겪었으니까. 네가 왜 지점장 안 나오고 다단계 사업을 하냐? 이건 능멸이에요, 저한테는요.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이 자존감을 잃게 돼요. 이게.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BO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까? 제가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우리 리더들이 저라고 그랬어요. 저. 그러면 거절을 많이 당한 저는 26년 동안 거절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거절을 다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절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 알아가지고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가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요, 잘하는 일이야 하는데 내가 본질을 보니까 아니야, 이건 비도덕적인 일이야. 이건 내가 거부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전자이다.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 만날 때 1년 동안 제가 거절했어요. 그럼 우리 스폰서도 1년 동안 제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는 본질이 이 사업에 가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는 하지 않았는데도 스폰서가 계속 꾸준히 하면서 1년 동안 보여준 게 있었어요.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내가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가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똑같이 거절을 당하면서 본질을 지켜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뭘까요? 만일에 이걸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20년 후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우리 후배들도 상당수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3개를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쩌면은 평생 40년 살아온 우리 배우자 우리 박경사장 만난 거고요. 두 번째를 잘 만났다면은 저는 아미를 올바로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 잘 만났다면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준 우리 스폰서와 이 팀을 제대로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명적으로 제가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곳에 있다 보고 성공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는데 다른 사업하면요 돈 얼마씩 냅니다. 가입비 냅니다. 100만원 200만원 내면 그 가입비 아까워서라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세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어떨까요?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 당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년 3년 정도 걸려요. 이 가치를 깨닫고 느끼는데요. 수입이 창출되면 어쩌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수입을 유일하게 주는 비즈니스는 제가 네트워크를 연구한 결과 아메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떠나서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제대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자, 능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능멸은 만약 에이비어들 정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요. 네가 왜 그 사업하냐? 네가 왜 다단계 사업하냐? 어떻게 보면 나는 돌을 맞아가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자, 에이비어들은 남들이 던진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과연 진짜 그 성공자들이 있을까요? 성공자들은 돌을 안 던집니다. 내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그건 괜찮은 사업인데 한번 해봐.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돌은 안 던집니다. 정말 돈을 던지면서 내가 전세 살 것이냐 집 없이 살 것이냐 돌을 맞아가면서 던진 돌을 가지고 내가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이냐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키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중요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분이 옳은지 그런지 하는 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검증하면 될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남들이 던진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사업에 기회가 있는 거죠. 18세가 넘으면 이제 20세가 되면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우리 방문 판매법이 159만원, 160만원 이상은 못 팔게끔 돼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가격 제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격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짜리 물건도 우리 네트에 올라옵니다. 지금 뭐 2,000여 가지 제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세제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건 생활 필수품이고 자동차 우리 네트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의 자동차가 올라온다면 5% PV를 인정해도 얼마? 250만 PV 올라오겠죠? 만약 자동차가 올라온다면 여러분들 이 딜러를 통해서 자동차를 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에이비어가 그냥 주문하면 그냥 바로 광고 없이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 그 PV까지 받는 보너스가 돌려받는 그런 자동차를 살까요? 자동차 회사는 똑같은데 이런 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확인했던 것은 아메사업 대단한 비즈니스인데 도대체 우리 스폰서가 미국을 데려가는 거야. 미국이 33년 된 역사를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LG 삼성 제품이 거기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미국 카탈로그에. 그걸 보고 우리 미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카탈로그가 지금 이렇게 두껍지만 이제 이런 카탈로그가 3권 4권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최고 제품들이 다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내 네트워크에 내 파트너들이 몇 명 정도 소비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야. 여러분들 플랫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플랫폼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벤터필러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 100년까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올바른 트렌드 읽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암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 그룹도 한국암의 매출보다 더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우리 리더분들, 암에 맞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공감하는 분들은 비전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고, 아직 공감 못했다면 계속 이곳에서 보십시오. 시간이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 곳에 자리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A65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우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돼서 연봉 1억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라. 그 다음에 A70 암의 70주년이 되면 라스베가스에 전세계 다이아몬드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 초청 받아가겠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5150 신규 5명을 만들고 소비자 15명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름을 50명 정도에 되면 SP가 되는 안정적 그룹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명단 추가를 계속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명단 추가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소비자들 만나면 우리 우수한 제품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업을 하신 여러분들은 8월 30일까지 100일이요. 100일 남았어요. 8월 30일까지 네 그룹을 3% 이상 이 시스템 타는 3% 네 사람을 여러분들 그룹을 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두 그룹이 있다면 두 그룹을 8월 30일 만들어라. 그런데 만일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안 되니까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에 내가 3% 되는 사람을 세 그룹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시간상은 충분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있는 데다 두 그룹 있으면 두 그룹을 더 만들면 되는 거고, 한 그룹 있으면 세 그룹 더 만들면 되는 거죠. 명단 추계하고 쇼더프랑 계속하고 데모하면서 여러분 소비자를 만들고, 꼭 사업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 중에서 충분히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다른 건 알아서 다 시스템 해주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 해줍니다. 나는 데모를 열심히 하고 소비자 만들어가면서 네 그룹을 이 시스템에 타는 이런 미팅에 참석하는데 네 그룹 정도를 내가 8월 말까지 네 그룹에 존재하게 만든다.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최소한도 3% 쓰는 사람 네 그룹을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알아서 요즘 이제 밭곡식을 밭농사를 지어보면은 요즘 이제 채소를 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텃밭에다 이제 많이 먹은 거 심었는데, 심어놓으면 다 자랍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나도 물 줄 필요 없죠. 날씨가 좋으니까 또 햇빛 쬐지니까 또 자라죠. 알아서 다 자랍니다. 자, 요런 그룹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 이 시스템 돌아가지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제품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각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렇게 또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브랜드 빌더가 되면은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빌더가 되면 한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상민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나도 요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6개월 후가 되면 이제 빌더가 되는 거죠. 빌더는 뭘까요? 내가 6% 이상 되는 사람을 네 그룹이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빌더가 돼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스폰서가 100만 원 수입 되는 거고, 나도 네 사람이 지금 이 3%가 나와 있잖아요. 나도 100만 원 받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한대로 아까 복제 개념, 복리 개념, 이런 개념으로 커나간다는 거예요.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 16명. 맨 처음에 아주 미미한데요. 시간이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합니다. 이 배수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리의 원리, 복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복리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배수 비즈니스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똑똑한, 한 사람이 제대로 비전 본 리더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시스템 교육을 하는 거고, 비전을 보여주는 거고,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엄청난 양의 고기가 되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58년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싱킹빅 그룹이 27년 동안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엄청 성공자들을 수백 조를 지금 탄생시킨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다 어떻게 할까요? 2025년도 A65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2023 회계년도에 이미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됩니다. 이게. 근데 1년 정도 여분이 있어요. 2024 회계년도에 가면은요, 1년 정도 여분이 있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에머럴드 정도 됩니다. 파운더스 에머럴드 정도면 여러분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하 8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많은 분은 1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룹이 이렇게 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놀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A70일 한 5년 또 남았어요.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 그룹을 또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전체 퀄리파이를 다 해나갔을 때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최상 파운드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2억에서 연봉 4억까지 올라가는 핀이 되는데, 불과 3, 4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9년도에 지금부터 8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몰입해서 여러분 네트워크를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리더분들이, 여기 스폰서들이 좋은 강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강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배운 대로 소비자 만나고, 배운 대로 여러분 사업자하고 같이 해나가면서 이 팀에서 방법을 대로 해나간다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한 4년 후에는 A65에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 초청받아가죠. 다이아몬드 여행지에 여러분들 초청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A70에 한 8년 후에는 라스베가스의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아마 거의 한 2, 3만 조 정도 모일 겁니다.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라스베가스 전체를 다 아마 잔치를 벌릴 겁니다. 저는 A50주년에 한번 갔다 오고 A60주년에 갔다 왔죠. 60주년 때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갔다 왔죠. 자, 이제는 우리 김설아 사장도 이제 아버지의 후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A70에는 본인들이 이제 다이아몬드장 돼가지고 파트너들하고 가겠죠. 가족 싸움입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만난 겁니다. 정말 제가 26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단 1%가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아까 거절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거절의 횟수가 반복되면은 나의 자산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그 거절은 감정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정에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 정말 네트워크에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믿고 따라오는 파트너들,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정말 계속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요. 만일에 사업자라면 정말 훌륭한 스폰서로서 같이 성공하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A65주년, 70주년에 우리 다 같이 멋있는 성장자로서 정상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하이하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